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사 최강호의 숨겨진 스토리가 공개될 것 같네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순박한 강호도 좋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숙명을 가진 최강호 검사의 똑똑한 두뇌 플레이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나쁜 엄마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화에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 기적적으로 일어섰던 강호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허나 감독님은 드라마 중간중간에 강호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걸어줬습니다. 바로 노란색으로 말이죠. 조오리 마을에는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바로 양조장을 하는 양씨. 이 박수무당이 미주에게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화에서 미주는 용띠들의 행운의 색이 노란색이라고 말하며 강호에게 노란색들을 챙겨줬었죠. 우리 용띠들 행운의 색이 이 노란색이랴. 그리고 용띠인 강호가 행운의 색이 노란색이라는 걸 쌍둥이 예진이, 서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오빠한테 좋디야. 강호에게 행운을 불러다주는 색, 노란색. 오늘은 유독 노란색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엄마의 충격적인 선택으로 큰 상실감에 빠진 강호에게 찾아온 미주. 이때 미주가 빗속에 들고 있던 우산의 색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상처 입은 손톱에 노란색 매니큐어를 발라주었죠. 많은 색깔들이 있었을 텐데 미주는 왜 노란색을 발라주었을까요? 그리고 미주는 왜 하필 노란색 우산을 들고 다닐까요? 과거 강호를 사랑하던 시절 미주는 강호의 행운의 색이 노란색임을 알았기에 현재 사고로 크게 다친 강호에게 행운과 기적이 찾아오길 빌며 노란색 우산을 쓰고 강호에게 다가가 노란색 매니큐어를 발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바람 덕분인지 강호는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오늘은 삼식이의 핸드폰마저 노란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호, 미주, 삼식이 모두 용띠죠. 이 세대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강호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는 영순의 옷도 노란색이었고 강호 본인의 셔츠 색깔도 노란색이었으며 예진이와 서진이의 옷 색깔도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찍은 사진을 보며 강호는 자신의 편지 속에 남겼던 암호를 자신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달하죠. 그렇게 강호가 남긴 편지 안에 숨은 뜻을 알게 된 영순. 결과적으로 강호의 행운의 색, 노란색이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뻔한 강호가 모은 증거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네요. 강호가 가족사진 뒤에 몰래 보관한 SD카드가 나옴으로써 강호는 비리검사가 아니라 비리검사인 척하는 검사였음이 드러났죠. 그동안 송우벽 밑에서 일하며 송우벽의 비리 사건들을 막아왔던 최강호. 송우벽은 강호가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최혜식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지만 숨은 의도야 어떻든 이미 구정물에 들어온 비리검사가 된 최강호이기에 강호가 가진 능력만 쓰고 버릴 예정이었습니다. 얼마도 이제 구정물에 빨리 담갔거든. 최대한 써먹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허나 이는 송우벽이 최강호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죠. 일 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최강호였기에 송우벽은 강호에게 자신의 비리 사건을 모조리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맡으면서 강호는 송우벽의 범죄 증거를 확보해 왔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강호는 송우벽 밑에서 일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거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증거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2020년 12월 22일 우벽스테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정민호 군 사건이죠. 당시 우벽은 해당 건설 현장 하청 대표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실상은 하청업체에서 우벽에게 외부 난간대 설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우벽건설에서 들어주지 않아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이에 하청업체 대표의 남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자 아내가 남편이 우벽건설과 통화했던 핸드폰을 들고 와 강호에게 넘겨줬습니다. 전에 남편이 썼던 휴대폰인데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강호에게 들어온 통화 녹음본 증거. 이 증거는 우벽건설도 모르는 오직 강호만 알고 있는 증거이며 강호는 이 증거를 송우벽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호는 지난 몇 년간 송우벽 밑에서 일하며 송우벽도 모르는 증거들을 수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태수의 딸 하영에게 접근해 오태수와 관련된 증거들 역시 수집했겠죠. 그 증거가 바로 이 SD카드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리 증거를 한 개씩만 던진다면 우벽건설과
오태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지만 강호가 몇 년간 일하면서 수집해온 엄청난 양의 비리 증거들을 한꺼번에 푼다면 이는 우벽건설과 오태수라는 골리앗에게 던지는 다윗의 승리의 돌팔매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SD카드에는 자신의 아버지 최혜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 강호는 SD카드를 굳이 가족사진 뒤에 숨겨두었죠. 이는 해당 SD카드가 자신의 가족, 즉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사 임관식 전에 강호는 미주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돌연 강호는 자신의 행복을 다 끊고 비리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아마 강호가 특정 시점에서부터 아버지 죽음에 대한 갈피를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태수 국회의원과 강호가 처음 만난 날, 강호는 자신의 롤모델이 오태수라며 치켜세웠고 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사, 석사 논문까지 달달 외울 정도라고 했죠. 롤모델이 선배님이랍니다. 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선배님 학사, 석사 논문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열성 팬이에요. 아마 최강호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오태수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오태수의 저서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논문까지 달달 외울 정도면 이미 이때부터 강호는 오태수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파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SD카드 증거와 더불어 최강호에게 남은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오태수의 내연녀 황수연과 그녀가 낳은 오태수의 혼외자 카드입니다. 오태수는 현재 이 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강호가 바다에 밀어넣어서 말이죠.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셨겠지만 주인공 강호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없겠죠. 강호가 황수연과 아이를 빼돌리는 일에 오태수를 견제하는 송우벽도 함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황수연과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오태수의 앞으로 행보에 혼외자의 존재는 오태수가 대선에서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죠. 아무래도 황수연과 아이는 과거 강호가 일했던 횟집 사장님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영이 웨딩드레스를 골라보고 있을 때 급하게 전화를 받았던 강호는 이런 말을 했죠. 애기 옷 따뜻하게 입히고 바닷바람이 차니까 아무튼 이따 저녁 8시에 데리러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닷바람입니다. 과거 횟집 사장님은 종종 강호를 바닷가에 데려가 배를 태워줬었죠. 황수연 씨와 그녀의 아이는 이 횟집 사장님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남은 것은 강호의 기억이 돌아와 아버지의 바람대로 실력있고 힘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자신이 무사히 숨겨놓은 SD카드와 오태수 혼외자 카드를 이용해 악의 축 송우벽과 오태수를 무너뜨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둘을 무너뜨린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버지 최혜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에 밝혀낼 수 있겠죠. 이상 오늘 나쁜 엄마 8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들이 시작될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나쁜 엄마 해석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